안녕하세요. 장영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이제 7월 중순이 되었고 당연히 대학생분들은 여름방학 중이실 거고요. 중고등학생분들까지도 이제 다 아마 여름방학에 슬슬 돌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입시 준비하고 계신 입시생분들은 여름방학이라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입시에 열을 올리는 기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실상 이 여름방학 동안 입시에 정말 열을 올리면서 실력도 오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열을 올리고 노력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기간일수록 힘든 부분도 참 많은 기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의 입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막 이렇게 입시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정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뭔가 꿀팁 가득한 이런 얘기들로 해서 뭐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뭐 이렇게 레슨을 해서 입시생을 많이 뭐 가르쳐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이런 되게 평범한 이야기, 나와 같은 길을 갔었던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위안을 받았던 경우가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내가 너무 혼자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다고 많이 느끼시는 그런 입시생 분들을 위해서 평범할 순 있지만 저의 입시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실 되게 오랫동안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작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었는데요. 그래서 글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썼었고 뭐 학교 100일장 같은 거에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쓰고 상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외부의 글쓰기 대회 같은 데를 나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글을 쓰는 일 자체에 굉장히 슬럼프 같은 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벽을 넘질 못했었고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을 점점 포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글 쓰는 일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뭔가 나의 진로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접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사실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좀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는데 그렇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밴드도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3년 내내 사물놀이를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계속 옆에 이렇게 음악을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음악과 함께 뭔가 제가 글을 쓰고 만드는 이런 일에 되게 흥미를 느꼈던 그런 저의 성향과 합쳐져서 작곡가에 대한 꿈을 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 여름방학 때부터 입시 작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노트들이 전부 다 제가 입시할 당시에 썼던 5선 노트들인데요. 중간 정도 거를 하나 빼볼까요? 이건 뭐 했던 노트이지? 입시 작곡 공부했던 작곡 노트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마지막 번호가 80 몇 번이었었나? 90개, 100개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병동 화성학 이제 색이 저는 많이 바래서 원래는 이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제 색이 겉에가 많이 바래서 이런 색깔이 별로 변해버렸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책도 했었고 지금 여기 스프링으로 제본을 한 아마 입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책일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했던 청음 책들 청음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기출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입시곡, 피아노 입시곡 저는 슈만 소나타 G 마이너 2번을 쳤었는데 이게 제가 썼던 악보입니다. 너무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라기보다 다 지적사항이죠 뭐. 색깔이 선생님께서 레슨 할 때마다 색깔 색연필로 매일매일 다르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이렇게 잔뜩 써 있었어요. 제가 좀 피아노가 좀 컴플렉스였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제가 막 별표 스티커도 붙여놓고 그런 부분도 있는 저의 악보입니다. 특히나 이 곡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서 어마어마한 지적사항을 받으면서 입시곡 연습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보여드린 것처럼 제 피아노 악보가 어마어마하게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저는
피아노가 가장 콤플렉스였어요. 피아노가 참 잘 안 쳐져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피아노를 굉장히 오래는 쳐왔지만 입시를 위해서 피아노를 제대로 쳐본 적이 또 없다 보니까 사실상 막상 실제로 입시 레슨을 시작했을 때부터는 거의 피아노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느낌으로 다시 쳤던 것 같아요. 페달 밟는 법부터 시작해서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쳐야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도 없었고 입시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도 저는 피아노가 가장 불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선생님한테도 사실은 제가 피아노가 너무 힘드니까 연습도 막 잘 안 했었어요. 처음에 한 중반까지는 연습을 또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었고 마지막에 가서 피아노 실력이 조금 올라가고 나서 선생님께서 칭찬을 하셨을 때는 그날은 되게 집에 와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예고를 나온 게 아니고 인문계 학교를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입시작곡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2년 반 정도를 하고 작곡과에 입학을 한 거였는데 저희 학교는 굉장히 진학 계열의 학교예요.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예체능 원래 하는 친구들끼리 모아서 반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미술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과 반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틈 사이에서 혼자서 뭔가 예체능 입시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정보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홀대라던가 무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받았던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내가 이거 진짜 계속 해도 될까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했던 건 개인적으로는 레슨비였던 것 같아요. 절대 싸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입시 작곡 지금 하시는 분들이거나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음대를 다니시거나 음악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뭐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건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가 참 힘들었고 그런 게 좀 많이 안에서 쌓이면서 한 번씩 되게 서러워서 터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20살도 안 된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좋아하는 일이니까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감정 자체를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거를 굉장히 내가 어른스러운 척, 성숙한 척 하면서 많이 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그런 걸 그냥 힘들다고 내색도 한두 번쯤은 해도 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입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와 굉장히 비슷한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다 하는 얘기는 힘든 걸 너무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감정들을 느꼈었는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걸 너무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닐 텐데 라는 걸 알면서도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외로운 감정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뭔가 나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생긴다면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장 많이 열을 올리고 준비할 시기에 가장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날씨도 덥고요. 분이 꼭 다들 가장 첫 번째는 건강하게 어디 아프지 말고 무사히 준비를 하셨으면 가장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고 별것 없는 이야기들의 동영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감대가 되어서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평범한 입시 이야기는 오늘은 간단하게는 이 정도까지고요. 혹시 나중에 또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